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변을 둘러보니 갑자기 친구가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또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어울리는데 왠지 나만 겉도는 것 같은 느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똑똑한 사람일수록 왜 친구가 적은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인생의 승자처럼 생각합니다. 높은 지능, 뛰어난 통찰력, 깊이 있는 사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깊은 고독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특별한 형태의 외로움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고독감은 실은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깊이 있는 주제를 선호합니다. 일상적인 잡담이나 가벼운 대화보다는 인생의 의미, 철학, 사회 문제 등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을 더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이는 때로 사회적 관계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쉽게 발견하고 이로 인해 관계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중요시합니다.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확고하며 이는 때로 다수의 의견이나 사회적 통념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들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감정을 동일시하시지만 사실 이는 매우 다른 성격의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감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시간이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고독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고독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 더 깊은 사고와 통찰을 얻곤 합니다. 이는 마치 깊은 호수와 같아서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많은 현인들도 상당한 시간을 고독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 뉴턴, 그리고 동양의 많은 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고독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독을 즐기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늘 누군가와 함께 어울리며 즐거워하는 모습만을 이상적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고독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고독의 시간은 더욱 값진 것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진리들을 고독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와인처럼 고독의 시간도 더욱 깊은 맛을 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독을 내면의 스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만큼 고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독한 시간에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꼭 넓은 공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방 한켠의 작은 책상이나 베란다의 화분 옆 자리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들은 특히 이런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문제의 해결책도 스스로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고독한 시간은 창조적 활동의 토대가 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취미를 가져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자신을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창조적 활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시작한 그림이 전시회로 이어진 분들, 시쓰기를 시작해 시집을 맨 분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고독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잊고 있었던 꿈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죠.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고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완전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와 통찰을 위한 고독한 시간과 다른 이들과 교류하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균형점을 찾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관계의 균형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특별한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대화나 관계에서 진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나 피상적인 대화는 오히려 그들을 더 지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 모임이나 독서 모임 같은 특정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좋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친구가 아닌 좋은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의 관계가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관심사나 가치관을 숨기지 마세요. 지적인 대화나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진정성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청의 자세를 가지세요. 우리들은 종종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할 때 이루어집니다. 셋째,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들은 때로 너무 빨리, 너무 날카롭게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는 것이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넷째,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모든 모임이나 만남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 수준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적 활동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분명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섣불리 서두르면 그 깊은 맛을 놓치게 되죠. 우리들이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계에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종종 관계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논리적 오류나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나 정확성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도자기의 흠집이 오히려 그 가치를 더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때로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옵니다. 침묵은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대화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넷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관계 자체를 단절하려 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우리들은 때로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촛불을 지키는 것처럼 섬세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만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선이 있을 때 더 깊은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마치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 더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에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감추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키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깊이 있는 대화를 좋아하더라도 모든 대화가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벼운 일상적 대화도 받아들이면서 자신만의 색깔은 잃지 않는 것이죠. 또한 혼자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신을 재정비하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치 악기가 조율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재조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통찰력을 숨기지 마세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달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것처럼 부드럽게 자신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유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유지와 발전이 우리의 행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때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아오다가 은퇴 후에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종종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생활의 차원을 넘어 자아 정체성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독과 소외감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아 실현의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은 사고와 통찰은 종종 고독한 시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타인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질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일수록 타인과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숲을 이루듯이
우리도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유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축복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하시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발견과 유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더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 정체성과 개인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 주변과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깨달음과 지혜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통해 젊은 세대들을 멘토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동시에 사회에도 기여하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발전시켜 작은 모임이나 동아리를 이끄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우리들은 종종 사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자라나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들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깊이 있는 통찰과 균형 잡힌 시각은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들이 가진 열정과 창의력에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새로운 새싹들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독과 깊은 사고는 단순한 개인적 특성이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것은 마치 맑은 물이 흘러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깊은 통찰력은 우리 사회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나눌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진 전문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쌓은 전문 지식과 기술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후배들과 나누는 것은 세대 간 지식 전수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셋째로, 우리의 고독과 사색을 통해 얻은 통찰을 글이나 예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작품들이 깊은 고독과 사색의 시간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분석력과 통찰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동네 모임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다른 세대와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이러한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봉사나 기여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나눔을 통해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나눔이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독과 그것이 가진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 깊은 지혜와 통찰로 이끄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지능은 때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깊이 있는 사고,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풍부한 내면의 세계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그 가치를 바랍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깊이 있는 통찰과 균형 잡힌 시각은 매우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성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과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독은 결국 더 깊은 지혜와 더 풍요로운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오듯이 고독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깊은 통찰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